집에 하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전제품.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 바로 안마의자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기댈 수 있는 곳. 허리, 어깨, 종아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기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선물 목록 1순위. 요즘은 생신 선물, 칠순 선물, 환갑기념 선물로 안마의자를 고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비싸지만 한번 사드리면 오래 쓰시겠지. 앉아만 있어도 건강해지신다니까. 효도는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안마의자에 앉은 부모님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는 모습에 마음이 뿌듯해하는 자녀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좋은 선물, 비싼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써야겠다고 생각하시죠. 직접 사시는 우리 노후의 구독자분들도 건강을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마의자가 허리를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마의자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노년층, 질환이 있는 분들, 몸이 약해진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의 소가 기계의 힘에 몸을 맡긴 결과 척추가 손상되고 혈압이 급상승하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마의자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니다. 라는 불편한 진실을 사례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신의 안마의자가 효도 선물인지 건강을 망치는 선물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1장 안마의자 쓰고 오히려 아파졌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하루에 20분씩만 앉아 있어도 허리도 펴지는 것 같고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영자 어르신은 며느리가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드렸을 때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TV에서 보던 그 안마의자구나. 처음엔 신기했고 곧 익숙해졌죠. 하지만 석 달쯤 지나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골반 부근이 뻐근하게 아프더니 어느 날은 아예 허리를 못 펴고 누워버린 겁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 돌출 및 요추 염좌, 즉 척추가 안마의자 압력에 무리하게 눌린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안마의자가 꼭 해롭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골반이나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매일 강한 강도로 오래 쓰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김어르신처럼 좋아서 자주 썼다가 오히려 병원에 가게 된 사례는 의외로 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서울에 사는 72세 이성규 씨는 안마의자에 앉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사용 후 갑작스럽게 부정맥 증세를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고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압력은 평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의 강한 압력과 진동은 심장, 혈관, 신경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이 안마의자 사용 후 다리에 멍이 들고 부종이 심해져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요. 안마의자의 롤러가 반복적으로 혈관을 자극하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악화시킨 겁니다. 시원한 느낌, 일시적인 근육 이완감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안마의자의 기계적 압력은 문제가 있는 부위엔 자극이 아니라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분들은 안마의자 절대 쓰면 안 됩니다에 해당하는 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장. 이런 사람은 안마의자 쓰면 안 됩니다. 안마의자는 편하게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온몸을 마사지해주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겐 위험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마의자 제조사 매뉴얼에는 아주 작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십시오. 골다공증 환자는 저강도만 사용하십시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걸 실제로 확인하고 지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안 씁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뭐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정말로요. 안마의자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 1. 척추질환자 디스크, 협착증 등. 안마의자의 강한 압력이 척추신경을 누르거나 디스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좁아진 척추관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심장질환자, 고혈압 환자, 롤링과 진동 기능은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부정맥, 흉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자극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3. 골다공증이 있는 노년층,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압력 마사지가 가해지면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부위나 척추는 압력에 매우 취약하죠. 4. 인공관절, 수술 이력 있는 분, 무릎 인공관절, 고관절 수술, 척추 수술 후 회복 중인 경우 해당 부위에 안마의자 롤러가 닿으면 재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5.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 손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안마기계의 자극을 정확히 느끼지 못하면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어도 모르고 방치될 수 있어요. 6. 하지정맥류 또는 혈전 위험이 있는 분, 압박과 주물림은 혈관을 자극해 오히려 혈전 생성을 유발하거나 다리 통증 및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산부, 출산 직후 여성, 암 치료 중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 척수 손상이나 신경계 질환자 등도 안마의자 사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원하다, 좋다는 느낌만 믿고 무작정 사용하는 건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모험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장에서는 사용 전 꼭 알아야 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3장. 안마의자, 이렇게 써야 덜 위험합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팁. 그럼 안마의자 절대 쓰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안마의자는 분명 근육을 일시적으로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특정 질환자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험한 것이고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1. 사용 시간은 하루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안마의자는 오래 앉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시간 사용할수록 근육의 미세 손상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하루 12회, 15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특히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5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보세요. 이 강도는 항상 약하게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강하게, 시원하게를 원하시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안마의자 강도는 절대 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약하게 시작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천천히 조절해야 안전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피부나 근육, 신경이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강한 압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아픈 게 시원한 거다는 말. 안마의자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찌릿하거나 누르는데 불쾌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건 이미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멈추고 강도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바꾸세요. 4. 매트, 쿠션을 활용해 압력을 분산시키세요. 안마의자의 롤러가 너무 강하게 척추나 관절을 누를 때 얇은 쿠션이나 타올을 허리나 엉덩이 아래에 깔아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이나 고령자에겐 필수입니다. 5. 사용 전 가족과 함께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노년층 대부분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나는 괜찮아, 큰 병 없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고혈압은 없는지, 허리 수술 이력은 없는지, 관절 통증은 자주 있었는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만 점검해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안마의자는 분명 좋은 기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을 순 없습니다.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접근해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 효도 선물, 진짜 힐링 선물이 되는 겁니다. 4. 안마의자는 치료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마의자를 치료기처럼 착각합니다. 마사지 해주니까 치료되는 거 아니야? 몸이 시원해졌으니까 건강해진 거지. 하지만 안마의자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가전제품, 피로회복 보조기구일 뿐입니다. 한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마의자는 근육 이완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체형 교정, 통증 치료, 디스크 회복 같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쓰면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한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안마의자 쓴 후에 통증이 심해졌다고 찾아오세요. 특히 척추 협착증이나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안마기계가 뼈를 누르면서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요약해봅니다. 안마의자는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척추질환, 심장질환, 골다공증, 당뇨신경병증, 하지정맥류,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치료기가 아닙니다. 시원함이 치료가 아니며 지속적인 사용이 건강해짐도 아닙니다. 치료는 전문가의 손에 맡기고 안마의자는 보조도구로 가볍게 사용하세요. 무리하게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압력, 오랜 시간 사용, 자세 불균형은 건강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효도는 기계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진짜 효도는 하루 15분,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드리는 것, 대화를 나누고 함께 병원에 가보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안마의자를 드렸다면 잘 쓰고 계신가요? 무리되진 않으세요? 이런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좋은 기계도 잘못 쓰면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잘 알고 쓰면 몸과 마음 모두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안마의자는 효도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마의자,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안마의자, 정말 좋은 기계입니다. 힘든 하루 끝에 몸을 맡기면 누군가 조용히 등을 쓸어내리는 것 같고 묵직한 피로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효도라고 믿고 부모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마의자에 앉은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속삭이죠. 이젠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하지만 그 마음이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조금만 더 정확했더라면 건강 상태를 먼저 묻는 효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원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눌러준다고 다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특히 나이 든 몸은 부드러운 손길보다 날카로운 기계의 압력에 더 민감합니다. 누군가에겐 안마의자가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몸을 망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이 안마의자 썼는데 허리가 더 아파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어요. 다리에 멍이 들고 종아리가 퉁퉁 부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게 안마의자 때문일 거라 생각하지 않죠. 좋은 줄만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효도 선물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말고 기계니까 정확할 거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 본인의 질환 이력, 안마의자의 강도와 시간, 이 모든 걸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마의자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안마의자를 사용 중이시라면 오늘 저녁에는 전원을 끄고 다시 한번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은 지금 이 자극을 원하고 있는 걸까? 아프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부모님 댁에도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안마의자 아직 잘 쓰고 계세요? 혹시 아픈 데는 없으세요? 그 한마디가 진짜 효도이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쓰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안마의자를 더 똑똑하게,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노후의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